네, 안녕하세요. 아산정책연구원 이재현입니다. 오늘은 호주, 미국, 영국 3자의 안보 협력인 오커스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시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호주, 미국, 영국 세 나라가 안보 협력을 한다는데 동남아 국가들이 왜 문제가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오커스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은 그 동남아 국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거기에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잠수함, 핵추진 잠수함을 지원해주고 호주의 국방력을 강화한다라는 것인데, 호주의 국방력을 강화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남아 국가들이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호주에 의해서 운용되고,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운용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인 행동, 특히 해양에서 군사적인 행동을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호주가 핵잠수함을 남중국해에서 운용한다라고 모두를 이야기를 합니다. 남중국해에서 호주 핵잠수함이 돌아다닌다는 것은 결국에는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 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거를 넘어서 호주와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 과거 관계를 봤을 때, 그 다음에 지금 동남아 국가들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봤을 때, 동남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환영할 만한 정책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기반해서 왜 동남아 국가들은 이 오커스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고, 또 한국과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 신남방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광범위하게 협력하고 있는데, 동남아 국가들이 오커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한국의 신남방 정책에는 또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남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호주가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핵잠수함을 남중국해에서 운용한다라고 했을 때,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 주권, 해양 안보에 일정 부분 이제 부담을 주게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호주하고 동남아 국가들의 과거 관계를 보면은, 호주가 남중국해에서 동남아 국가들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는 방향으로 중국의 해양 활동을 억제한다고 그러면은 동남아 국가들에게도 좋을 텐데 왜 그럴까라고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동남아 국가들하고 호주의 관계가 지금 그렇게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호주는 동남아 국가들하고 아세안 플러스라든지 이스트 아시아 서밋이라든지 동아시아 정상회의라든지 확대 국방장관 회의라든지 아니면 아세안 안보 포럼이라든지 이런 다자 협력에서 상당히 많은 관계를 맺고 있고, 또 호주는 잘 알려진 것처럼 그 5개국 방위 협정, Five Powers Defense Agreement라는 거 안에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하고도 협력하는 관계고, 더 나아가서 호주는 동남아 국가들에게 상당히 많은 ODA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와 동남아 국가들의 과거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요번에 호주가 오커스에 들어갔을 때 가장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두 나라는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는 1980년대 호주랑 상당히 외교적인 마찰을 많이 일으킨 국가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1980년대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가 에이펙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고, 이에 대해서 호주의 폴 키팅 총리는 마하티르 총리를 보고 고집불통이라고 리켈스트런트라고 부르는 등 외교적인 마찰이 있었고요. 이후에 호주 총리가 사과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마하티르 총리는 지속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다자 협력에 호주가 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호주 사이의 불편한 관계는 더 역사가 깁니다. 수카르 초대 인도네시아 대통령 시절, 그리고 그 이후에 수하르토 시절까지 포함해가지고 오랫동안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는 호주군의 주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호주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할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인도네시아, 거기에다 과거의 인도네시아의 권위주의적인 그 정치를
생각해 보면은 호주 입장에서는 바로 호주 위에 있는 인도네시아가 호주에 안보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시절을 지나서 더 그 근래로 오면은 1975년에 인도네시아가 막 독립을 하려던 동티모르를 무력으로 점령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승인한 국가가 호주였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완전히 180도 바꾸어서 1999년에 동티모르가 인도네시아에서 독립을 하려고 했을 때 또 그걸 가장 먼저 동티모르의 독립을 지지했던 국가가 호주였고요. 인도네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호주라는 나라가 입장을 완전히 바꾸어서 우리를 배신했다라는 배신감을 느끼기에 당시 상당히 충분했고, 왜 그러냐면은 동티모르의 독립이라는 거는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내셔널 프라이드, 국가의 그 자존심에 상당히 상처를 준 사건이었거든요. 그 뒤에 2014년에는 당시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었던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의 핸드폰을 호주의 정보기관에서 도청했다라는 그런 의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리적으로 멀지 않은 호주와 동남아시아 몇몇 국가 사이에 늘 크고 작은 그 안보 문제 또 외교적인 문제가 있었고 다툼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협력 안에서 협력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호주와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 관계가 늘 평탄치만은 않았다라는 사실을 상기해 보면 호주의 핵잠수함이 동남아시아 해양을 누비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동남아 국가들이 마냥 편하게 바라볼 수만은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편 2000년대 초반이죠. 미국에서 9.11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당시 호주 총리였던 존 하워드 총리는 동남아 국가들에서 무슬림에 의한 테러가 발생하고 그것이 호주의 안보에 영향을 준다라고 할 때는 자신들이 호주가 먼저 동남아시아 국가의 테러리스트를 차단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호주와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연출되기도 했었습니다. 단순하게 호주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의 지금 현재 동남아 정책에 대해서도 좀 큰 틀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동남아 국가들을 되게 홀대했다면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좀 그 태도가 바뀌고 동남아 국가들하고 좀 건설적인 인게이지 하는 방향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움직일 거다라고 동남아 국가들은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서 2021년 초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았는데 그런 기대가 거의 맞춰진 게 없습니다. 미국의 고위급이 동남아 국가들을 방문한 적도 별로 없었고, 그나마 방문해야 싱가포르, 베트남 정도만 방문하고 돌아가고 아세안 차원의 뭐 경제적이라든지 사회 문화적이라든지 안보 문제는 빼고 이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관여하는 바가 없었고, 하다못해 중국은 코로나 백신이라도 좀 지원을 해줬는데 미국은 뭐 미국 국내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지원을 할 여력도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거의 지원도 없었고, 그래서 2021년 한 해 동안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에 많은 기대를 했는데 결국엔 돌아온 거는 호주한테 핵잠수함을 제공을 하고 호주, 미국, 영국 세 나라가 동남아는 빼놓은 채 자기네들끼리 지역에서 안보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현재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쿼드 그리고 오커스까지 동남아 국가들이 낄 자리 혹은 아세안이 집단적으로 낄 자리는 현재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발전들이 이런 그 호주와 미국과 영국 사이의 협력이라는 것들이 동남아 국가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세안이라는 지역협력기구를 통해서 지역에서 이 작은 약소국들의 모임인 아세안이 지역의 국제관계에서 나름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 몇몇 능력 있는 그리고 라이크 마인드,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국가들만 미국이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동남아 국가들, 아세안이라는 것의 위치는 어디지? 그리고 아세안의 중심성이 이렇게 미국의 정책, 그 다음에 호주에 의해서 약화되는구나 라는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런 위기의식들이 뭐 오커스 동맹이라든지 호주의 핵잠수함, 미래의 핵잠수함 운용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동남아 국가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일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오커스나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거는 그냥 동남아의 이야기로 끝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한국도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동남아 국가와 대단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무역이나 사회 문화적으로, 그 다음에 정치 안보적으로 상당히 많은 협력을 하고 있고, 많은 지역의 다자 협력들에서 같이 협력을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동남아 국가들이 오커스나 미국의 전략 또는 호주의 지역 전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한아세안 관계, 한국의 신남방 정책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함의를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신남방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동남아 국가들이 오커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끼어들지 않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한국과 호주, 한국과 미국이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이들 국가의 인태 전략 사이에 협력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무언가 이를 도모한다라고 할 때 이런 군사적인 안보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 동남아 국가들한테 대단히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오커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이 한미가 아세안에 대해서 하고 있는 협력, 한호가 아세안에 대해서 하고 있는 협력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게 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안보적인, 그 다음에 전통 안보, 군사 문제가 한국과 아세안 사이에 끼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차라리 한국은 미국과 호주와 인도태평, 그들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협력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디지털 사이버 안보 문제, 그 다음에 디지털 통합 문제, 그리고 해양에서 그 불법 어업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보건 문제 같은 한국이 좀 그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이슈들을 먼저 선점해서 이 부분들을 한국이 맡아서 끌고 나감, 주도함으로써 이런 그 오커스라든지 미국의 대동남아 정책 혹은 군사 안보 정책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동남아 국가들의 인식이 한 아세안 사이에 끼어들지 않도록 좀 세심한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